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연합뉴스 사진부 최재고 기자와 함께합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방송이신데 어떤 각오로 임하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최재구 기자입니다. 사진부에 근무하고 있고요. 저는 매번 카메라 뒤에서 촬영을 하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었는데요.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니 굉장히 떨리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고 한 주간의 좋은 사진들을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클릭 베스트 컷 첫 번째 사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타클로스 옷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꺼번에 달리고 있거든요. 이거 어떤 사진인 거죠? 예, 이 호주 시드니에서 있었던 산타 옷 입고 달리기 대회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호주 시드니의 명물이죠. 오페라 하우스 주변 5km를 달리는 경기인데요. 네. 2,500명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 보시면 표정들이 굉장히 즐겁잖아요. 그러게요. 이 대회는 이렇게 승부를 겨루는 대회가 아니고요. 산타 옷을 입고 즐기는 대회예요.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것이 반바지를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들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어요. 보통 크리스마스 하면 겨울이 떠오르는데 여긴 여름인가 봐요. 예, 여기는 지구 남반부면서 우리와는 반대의 계절이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12월에 크리스마스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12월의 크리스마스, 산타와 반바지가 이색적인 크리스마스 풍경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네. 조금 전에 굉장히 즐기는 표정으로 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목도 그래서 그런지 산타 펀 런이라고 지어져 있어요. 근데 이 달리기 대회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이 달리기 대회를 주최한 곳은 버라이어티라는 아동 복지단체입니다, 호주에. 네. 근데 이 복지단체는 소외된 아동이나 병든 아동들을 위해서 자선기금을 모금하는데요. 이분들은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고 참가료를 냅니다. 우리 돈으로 34,000원 정도의 참가료를 내는데요. 그 돈은 물론 자선단체이기 때문에 기부가 되고요. 네. 이 참가자들에겐 수염, 산타 옷 등이 제공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즐겁게 뛰고 그리고 나서 기념 메달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기념 메달을 받은 후에는 한 곳에 모여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하면서 행사를 마친다고 하네요. 말 그대로 즐기는 데 주된 목적이 있고 또 그 즐김과 함께 누군가에게 기부를 할 수 있는데 굉장히 기쁨도 누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달리기 대회인 것 같네요. 예. 네,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구촌, 크리스마스를 앞둔 호주의 이색적인 풍경을 보면서 2015년이 저물어가고 있다는 걸 실감나게 하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장의 사진이 한꺼번에 지금 나와 있는데 한 장은 서해대교 사진인 것 같아요. 지금 이쪽에서 수리공사가 한창인 것 같고 이쪽은 굉장히 정체되고 있는 도로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지난 3일 서해대교에서 낙뢰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서해대교 케이블 하나가 끊어지고 두 개가 훼손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네, 화재 사고가 발생했죠. 예. 그래서 이 장면은 6일날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 화재가 발생한 부분에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직접 주탑에 올라가서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이 다리는 서해대교는 지금 사장교라고 하는데요. 사장교는 이런 케이블들로 다리에 상판을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이 훼손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게 되죠. 그래서 통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진은 같은 날 이 다리를 이용하지 못한 차량들이 우회 도로인 아산방조제죠. 평택 아산간 도로에 밀려 있는 사진이에요. 네. 예. 이 사진을 딱 봐도 굉장히 높은 곳에서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 이게 요즘 대세라고 하는 드론으로 촬영한 거라고 들었어요. 예, 잘 보셨습니다. 저희 드론팀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두 장의 사진인데요. 드론으로 촬영하게 되면 이런 높은 곳에 있는 촬영물이나 아니면 저렇게 넓은 곳을 보여줘야 되는데 주변에 높은 건물이나 올라갈 곳이 없을 때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럼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날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었던 날인데 저희가 갔을 때 다른 언론사 드론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네. 저희 유능한 조종사가 드론을 올려서 이 장면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특종을 한 사진인 건가요, 그러면? 아니, 특종은 3일 발생했습니다. 3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저희 드론팀이 투입이 돼서요.
중앙지 6개지의 일면을 장식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드론을 통해 찍은 사진으로 6개 종합지의 일면에 실린 사진이다. 예. 네. 사실 저희 서울 지역에 나온 대표적인 종합지가 10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6개지의 일면을 했다는 건 대단한 특종입니다. 드론으로 촬영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 연합뉴스에서는 지금 드론을 사용해서 3년여 전부터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비행 횟수는 100회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날처럼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날, 예를 들어서 지난 2월에 있었던 영종대교 106중 추돌 사고 사고가 기억하세요? 있었죠. 네. 그때 굉장히 많은 해무 때문에 차들이 서로 앞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106대가 추돌하는 사고였어요. 그런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론으로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드론을 가지고 갔어요, 현장에. 그런데 드론을 다들 가지고 왔겠죠? 그렇죠. 그런데 안개, 바람, 이게 이제 복병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사고는 다행히도 없었습니다만 다른 언론사의 드론들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다리 밑으로 떨어지고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화재를 기점으로 서해대교와 같은 사장교, 현수교에 대한 긴급 점검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고속도로 국도의 사장, 현수교 13곳에 대해서 민관 합동의 긴급 점검을 1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다음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복과 제복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인데 강아지를 안고 있어요. 어떤 강아지인 거죠? 혹시 애완동물 좋아하시나요? 네, 저 강아지 너무 좋아해요. 예, 저도 고양이 2마리를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요. 이거는 7일입니다. 7일 날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프랑스 대사관에서 러시아 경찰이 프랑스 테러 때 희생한 강아지 디젤을 추모하면서 똑같은 종의 강아지예요. 저먼 세파트 종을 선물하는 행사의 사진입니다. 네, 이 강아지 이름이 도브리냐라는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건 어떤 의미죠? 도브리냐라는 이름의 강아지인데요. 이 강아지의 이름은 힘, 정의, 용기를 상징하는 러시아 민간 전설 속에 나오는 기사의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사처럼 힘, 용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커나갈 수 있는 훌륭한 경찰견이 되라고 이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네, 강아지를 계기로 러시아와 프랑스가 좀 하나로 힘을 합치겠다라는 상징성 있는 전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러시아에서는 이 강아지를 전하면서 그 양국의 연대 표시다 이런 의미로 강아지를 전달했다고 하고요. 네, 또 재밌는 것이 프랑스에서는 그 희생당한 디젤 강아지 네. 다시 그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경찰견 전용 방탄복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방탄복이요? 예. 개가 방탄복을 입으면 좀 오히려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처음에는 경찰견들도 굉장히 불편해했는데 자기를 위한 안전 도구인 걸 알고는 차차 적응해 갔다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강아지 한 마리가 가지는 의미가 참 특별하게 다가오는데요. 도브리냐의 멋진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진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거수 경례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눈가가 좀 촉촉하게 젖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어떤 사진인가요? 예, 지난 7일입니다. 뉴저지에 있는 정박해 있는 뉴저지호에서 열린 그 진주만 피습 74주년 행사예요. 근데 네. 당시에 전투에 참가했던 러셀이란 분이 다시 이 행사에 참석해서 거수 경례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 모자만 봐도 지금 USS 뉴저지라고 쓰여 있어요. 이건 USS, 이건 어떤 의미죠? 예,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쉽의 약자로 USS가 있고요. 뉴저지는 이 함선의 이름입니다. 여기 보시면 배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함선을 나타내는 의미고요. 지금 경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눈가가 굉장히 촉촉한데 이건 아마도 그 당시 같이 싸웠던 전투를 같이 했던 전우들을 생각하면서 촉촉한 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당시에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상황에서 일본이 미국을 습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때 이렇게 공습을 하면 자연스럽게 협상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오판이었죠. 예, 그 공격을 아주 우세하게 하면서 미국이 협상을 시도해 올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나서 해군력을 강화했답니다. 그러면서 다시 반격,
공습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고요. 보통 이렇게 공습을 하기 전에는 사전 통보 같은 걸 하지 않나요? 예, 전쟁에는 전쟁 선전포고를 하게 선전포고를 되는데요. 하죠. 실제 저희가 알기로는 선전포고 없이 전쟁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선전포고 문서가 갔었답니다. 그래요? 복잡한 암호로 갔었는데 공습이 시작된 후에 이미 필요 없어진 선전포고문이 됐다고 하네요. 그러면 그게 그만큼 너무 급박한 시일 안에 사전 선전포고를 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에 대해서 뭐 저 히틀러, 독일의 히틀러는 전쟁이란 이렇게 잔혹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선 공격 후 선전포고되는 그런 말을 떠들었다고 하네요. 네, 이 사진 속의 배경이 된 뉴저지함은 1991년 2월 8일에 영구 보존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뉴저지주 camden에 보내어져서 박물관함으로 개조된 후에 2001년 10월부터 일반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있어요. 다 각각 개성 있는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사진이죠? 다양한 마스크들을 착용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콤보 사진입니다. 이게 중국에서 촬영된 사진이고요. 12월 첫째 주 사진입니다. 근데 마스크를 보시면 다양하게 그림 애니메이션이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방독면 수준의 마스크도 네. 있어요. 그 다양한 모습인데요. 지금 중국은 스모그로 인해서 미세먼지 적색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적색 경보, 주황색 경보, 황색 경보, 청색 경보로 경보 수준이 4단계로 구분되는데요. 네. 적색 경보는 그중 가장 심한 1단계라고 하네요. 이 베이징에서 이렇게 스모그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베이징을 이탈하는 사람들 늘고 있다고 해요. 예, 요즘 특별한 것이 베이징을 이탈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스모그 탈출 여행 패키지가 있답니다. 관광 상품으로까지 예, 나타난 그게 거예요. 20% 정도 이제 매출이 증가했는데요. 그만큼 중국 사람들도 돈이 있는 사람들, 여행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스모그를 피해서 외국, 동남아나 공기가 깨끗한 나라로 자꾸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또 그 중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장은 일 때문에 중국에 남아 있더라도 가족은 본국으로 다 보내는 그런 추세라고 하네요. 네. 이 사진을 보면 지금 이렇게 귀여운 마스크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 기능성 마스크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적색 경보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마스크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미세먼지를 걸릴 수 있는 적어도 이 정도의 마스크는 써야 그러니까요. 뭔가 우리, 기능을 할 것 같아요. 예,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 이렇게 사진이 여러 장 붙어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콤보 사진이라 그래요. 콤보 사진이요. 예, 콤보 사진은 이렇게 단순한 이미지들을 합쳐서 같은 의미를 전할 때나 아니면 두 사진을 비교할 때 아까 보셨던 서해대교와 네. 막히는 아산방조제 그런 사진처럼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진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마스크를 한 명씩 찍었다면 사진이 이렇게 재미가 없었겠죠. 근데 그렇죠. 그 사람들을 모아놓음으로써 스모그에 대한 훨씬 효과적인 이미지를 제공했다고 보여지는 사진입니다. 네, 중국 수도권과 동북지방을 강타 스모그, 자동차 매연과 또 겨울철 난방 가동에 따른 오염물질이 기후적인 요인으로 흩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북풍이 불지 않으면 해소가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 자금 지금 최고 경영자의 사진인 것 같은데 얼마 전 출생한 딸과 함께 있는 사진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 뭐 아무리 부자지만 표정을 너무 흐뭇한 보면 미소를 짓고 있어요. 예, 딸을 바라보는 표정은 정말 아빠 미소 네, 그 딸 자체인데요. 바보네요. 이 페이스북에 지난 8일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뭐 페이스북의 창업자답게 페이스북에 공개하면서 기부 의사도 밝혔는데요. 네. 페이스북의 지분 99% 450억 달러라고 하네요. 이건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52조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예, 우리 돈으로 52조 원이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이 딸의 태어남을 축하하면서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다고 하네요. 네, 저커버그 부부의 출산 기념 기부 소식과 함께 연말이 겹치면서 이웃과 사회를 돕는 기부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기부 문화가 좀 더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진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간띠를 만들고
이렇게 줄지어 서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서 한 스님 그리고 또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거든요. 어떤 사진이죠? 예, 이 사진은 지난 10일 있었던 모습입니다. 조계사 모습인데요. 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화쟁위원회, 조계사 화쟁위원회 도법스님의 사진입니다. 아, 그럼 이 남자분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군요. 예, 그렇죠. 민주노총 위원장은 조계사에서 25일을 머물렀는데요. 네. 마지막에 극적으로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중재가 있으면서 10일 조계사를 떠나게 됐습니다. 자진 네. 출두의 형식으로 나갔죠. 이 한 위원장이 10일에 자진 출두를 했는데 원래 이 과정을 좀 짚어보면 5일에 2차 민중총 걸기를 한 이후에 6일에 자발적으로 자진 출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그 말이 지켜지지 않았죠. 예, 약속은 네. 지키지 않았었죠. 그때 그래서 뭐 9일에 지금 본인 경찰력까지 투입될 뻔했는데 그 과정에서 좀 어떤 중재 노력이 있었다고 해요. 예. 원래는 4시에 경찰력이 투입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늦어져서 5시경에 경찰들이 이 한상균 위원장이 머물렀던 조계사 관음전이죠. 관음전 열쇠를 따려는 순간 자승 총무원장님이 중재를 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민주노총, 경찰 둘 다 하던 행동을 멈추고 기다려라. 내일 정오까지 자기가 중재를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래서 네. 극적으로 합의가 되면서 경찰 그리고 총무원, 민주노총 모든 곳에 윈윈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찰들은 조계사에 강제 진입하지 않아서 부담을 덜었고요. 또 한상균 위원장도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괜찮았죠. 그리고 네. 조계사 측에서도 자기네 경내로 이렇게 경찰력이 들어오는 것을 뭐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보여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조계사에 머물렀기 때문에 여기에서 취재를 기다리고 있었던 촬영 기자들도 굉장히 고충이 심했을 것 같아요. 예, 그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은 마지막에 나오는 한 장면만 보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장면을 담기 위해서 사진 기자, 취재 기자들은 25일을 조계사에 같이 머물렀습니다. 네, 최 기자도 여기에 있었죠. 예, 여러 번 갔습니다. 물론 네. 한 번 가는 게 아니고 한 명이 쭉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여러 명이 교대를 해가면서 24시간 계속 조계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네. 저도 이때 갔었는데요. 지금 요 분들 보이시나요? 네. 요 분들이 조계사 관계자분들이세요. 네. 그러니까 한상균 위원장과 도법스님이 나갈 때 혹시 경찰력이 들어오지 않을까 아니면 취재진이 너무 가까이 오지 않을까를 위해서 인간띠를 만들어서 보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뭐 인간띠가 크게 보호 효과는 없을지 몰라요. 실제로 무슨 상황이 발생하면. 그렇지만 평화를 상징하는 의미의 이런 인간띠는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 취재 당시에 어떤 좀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었나요? 저번 주에 클릭 베스트 컷을 진행했던 한상균 기자 기억하시죠? 네, 한상균 기자죠. 예, 동명이인입니다. 그러게요. 이날 새벽에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투입됐었어요. 그래서 한상균 기자가 투입을 마치고 나오는데 이제 경찰 측에서 신분증 검사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한상균 기자가 특유의 유머로 신분증 보면 놀라실 텐데요. 이러면서 한상균 기자 신분증을 딱 보여줬다고 하네요. 네. 경찰도 흠칫 놀라면서 한 번 더 얼굴을 확인하는 일이 있었다고. 동명이인이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해프닝인 것 같네요. 예. 네, 한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일반 교통 방해, 해상 명령 불응, 또 특수 공무 집행 방해,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 특수 공용 물건 손상 등인데요. 경찰은 한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집회 당시에 폭력 시위도 주도했다고 보고 형법상 소요죄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진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최 기자, 이번 주 사진들 중에서 베스트 컷을 뽑는다면요? 예, 제가 연합뉴스 드론 팀장으로서 사심 있게 고른다면 네. 서해대교와 아산방조제 사진을 고르고 싶은데요. 그래도 이 큰 사건이 해결된 조계사 사태죠.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사를 떠나는 뒷모습을 이번 주 사진으로 고르겠습니다. 예, 25일 동안 머물렀던 조계사에서 떠났는데요. 본인도 자진 출두의 형식으로 나갔지만 25일에 대장정을 끝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네, 학기당 최대 5번까지 학자금을 분할 대출받아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등록금을 일시불로 내거나 나눠서 내는 경우에 모두 학기 초에 단 한 번만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등록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에 1회차 분납금은 자비로 낸 뒤에 2회차부터는 학자금 분할 대출을 받아서 납부하는 게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클릭 베스트 컷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